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태풍을 방불케 하는 강한 바람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의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여수시와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후 활용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박람회장의 민간 매각을 놓고는 여전히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역에서도 올해 매실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1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확기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가격 하락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김기태 감독이 사퇴한 이후 신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달라진 경기력으로 지난주 7연승을 달리며 중위권 도약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지역에 정말 오랜만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광양 지역에는 오늘 하루에만 100mm가 넘는 양이 쏟아졌습니다. 강우량도 많았지만 거센 바람까지 겹쳐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태풍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굵은 빗줄기가 강한 바람을 타고 흩날립니다. 여수시 돌산공원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 전역에는 최고 시간당 18mm의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내린 비는 광양 101.5mm를 최고로 순천 89.5mm, 고흥 88mm, 여수 64.5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갑작스레 내린 비로 지역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농가들은 갓 모내기를 끝낸 논들이 침수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그냥 폭우가 왔네요. 그래갖고 저 심어놓은 것이 저리 침수가 돼갖고 3일만 있으면은 밑에 뭐가 많이 죽습니다. 사건 사고와 불편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남해고속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트레일러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마주오던 화물차와 충돌해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바람에 쓰러진 나무가 주차된 차를 덮치는 등 불편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폭우와 강풍으로 뱃길과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오늘 내내 이어진 풍랑주의보로 여수 여객선 터미널의 모든 노선의 운항이 통제돼 도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린 여수공항에는 김포와 제주로 출발하는 일부 항공편이 뒤늦게 결항이 결정돼 항공사의 승객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전남 동부 지역에 내렸던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 풍랑주의보는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고 모레부터 다시 찜통더위가 찾아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그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한 심포지엄이 오늘 여수에서 열렸는데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네, 박람회장의 민간 매각을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던 여수시와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다면서요? 네, 그래서 기념사, 인사말 등을 통해서 엇갈린 의견이 다시 한번 드러났는데요. 아무쪼록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한 의미 있는 진통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해외 관광객은 1,500만 명인데 반해 해외로 나간 내국인은 2,800만 명. 심포지움 발제를 맡은 김천중 용인대 교수는 이 같은 여행 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유일한 대안은 해양관광뿐이라고 전제했습니다. 특히 시급한 인프라는 대형 크루즈 터미널과 요트 산업의 기반이 될 마리나 시설. 여수 세계박람회장은 이 같은 구상을 구체화할 최적의 입지로 국가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곳인데 우리가 이러한 장점을 크게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우리 모두가 이해를 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여수시가 주최하고 여수선언 실천위원회가 주관해 진행을 맡은 박람회장 활성화 심포지움. 현재 건립 절차가 진행 중인 청소년 해양교육원의 최적 활용 방안 등이 함께 제시된 가운데 최근 이슈로 떠오른 박람회장 민간 매각에 대해 주최와 주관처의 입장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편한 장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직시해야 현실은 해양수산부고 기재부가 한순간도 어딜이 매각하겠다는 생각을 놔본 적이 없습니다. 박람회 역사와 지역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어떠한 이전자도 여수 시민의 박람회 정신과 유상 계승 정신을 훼손해서는 합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 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협의나
사후 활용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겠다며 다음 달 초 여수 방문을 예고한 상황. 표면적 갈등은 다소 잦아든 듯 보이지만 박람회장 매각 절차를 둘러싼 시각차는 여전해 최적의 활용 방안을 찾는 청사진 그리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에 대규모의 공공전시 컨벤션 센터를 건립한다는 구상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컨벤션전시사업연구원은 오늘 여수시 세계박람회장 내 비필지 25,000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3만 제곱미터 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신축하는 안을 골자로 기본 계획을 마련해 전라남도에 제출했습니다.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3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1,149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8,000제곱미터에 이르는 초대형 전시장과 3,000제곱미터의 연회장 등 전시장 규모만 11,00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연구원 측은 2011년 이후 전남의 컨벤션 개최 수가 745%나 증가하면서 빚어지고 있는 전문 회의시설 부족 현상에 대비해야 한다며 국제 컨벤션 센터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던 여수시 간부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여수시는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지난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급 사무관 박모 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되며 박 씨는 해당 특혜 의혹 건으로 전남도 징계위원회에도 상정돼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국내 최대 매실 생산지인 광양에서 올해 매실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도 풍작이 예상되지만 가격 하락과 부족한 인력은 여전히 농민들에게 큰 고민거리입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 빛깔의 잘 익은 매실들이 차례차례 선별대로 옮겨집니다. 크기별로 나눠진 매실은 박스에 담긴 뒤 자동으로 포장돼 전국 각지로 팔려나갑니다. 광양 지역 대표 특산물인 매실이 출하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청매실 개통 부분은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남고 매실 같은 경우는 6월 말부터 7월 초순까지, 그때가 적김, 수확 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광양 지역 매실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4분의 1 수준인 8,400여 톤. 냉해 피해가 크지 않았던 올해는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총 농가들의 그 조수입이 158억이었는데 올해는 한 5에서 한 10% 정도 그렇게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출하 가격은 5kg 한 상자에 평균 15,000원 선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물량이 쏟아지는 다음 달 초부터는 가격이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증가한 반면 소비는 갈수록 줄어 올해도 가격 폭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 재배 농가도 점차 고령화가 되면서 수확기 일손도 턱없이 부족한데 인력을 쓰자니 수지 타산이 맞지 않고 매실 수확 등을 돕는 봉사활동도 예전만 못해 농민들의 걱정은 해를 더할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가 보니까 좀 애초 작업하는데라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지금 바람이고, 나이가 들어서 자기들이 선수 못 하니까. 매실의 전체적인 수요를 늘리기 위해선 주산지 간 협력 사업을 통한 공동 홍보와 새로운 가공식품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5천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방채 상환과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해 본 예산보다 5,831억 원이 증액된 추경 예산을 편성해 다음 달 도의회에서 확정되면 올해 총 예산은 4조 4천억 원의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 예산 가운데 346억 원을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될 고교 전면 무상교육에 사용하기로 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서궁 전남도 교육감이 과학영재학교 설립에 대해 확고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장 교육감은 최근 추경 예산안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과학영재학교는 한전공대와 연계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학교가 될 수 있다며 과도한 입시 경쟁을 낳을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되 정원 절반 정도를 광주 전남 지역 인재로 뽑고 한전과 전남도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방안도 소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한전공대 개교 예정 시기인 2022년 3월에 12학급 180명 규모의 과학영재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홈 경기를 싹쓸이하며 파죽의 7연승을 달렸습니다. 이전과 같은 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경기력으로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타석에 들어서면 못 치는 타자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기아의 팀 타율은 3할 6푼 1리. 젊은 선수들의 패기는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역시 박찬호 이름이 이름값을 한다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박찬호가. 베테랑들의 타점 능력도 살아났습니다. 오른쪽 쪽입니다. 오른쪽 타구는 어디까지 당장을 넘어갑니다. 너무 좋아요. 기아 팬으로서 우리 아빠도 기아 팬이신데 우리 아빠도 좋아하실 것 같고 너무 신나요. 마운드에선 에이스 양현종 선수가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5월 5경기에서 평균 자책점은 0.77. 새로운 마무리 투수 문경찬 선수도 14경기 무실점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타의 조화 속에 기아는 지난주 홈 6연전을 싹쓸이하며 파죽의 7연승을 달렸습니다. 이대로 연선 행진을 쭉 이어가지고 10연승, 20연승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태 감독 체제에서 3할 2리던 승률은 박흥식 대행으로 바뀐 뒤 79경기에서 8할 8푼 8리로 극과 극의 대조를 보였습니다. 박흥식 감독도 분위기를 너무 잘 찾아줘서 지금의 현재 기아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기아 화이팅! 이번 주 기아는 2게임차 6위인 한화를 주중에 대전에서 만나고 주말에는 홈에서 키움과 3연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네, 고흥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마늘과 양파 농가 일손 돕게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 7일부터 군 공무원과 기관단체 관계자 900여 명이 단계적으로 참여해 마늘과 양파 등의 수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이 밖에도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등을 통해 일손 돕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2,000톤급 유조선을 운항한 선장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여수 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는 출항 전인 어제 선원과 함께 소주 4병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84%인 상태로 여수시 만성리 인근에서 오동도까지 총 11km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사회복지시설들을 방문해 의견 청취에 나섰습니다.